사람은 누구나 평생 잊지 못할 풍경 하나쯤은 품고 살아간다. 누군가에겐 그것이 첫사랑의 기억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끝내 지워내지 못한 후회의 순간일 수도 있다. 1998년 드라마 아마기 고개. 이 작품은 한 남자가 오래도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기억을 천천히 꺼내 보여준다. 비 내리던 산길, 우연히 마주친 한 소년과 떠돌이 여인, 그리고 그 짧았던 만남은 한 인간의 삶 깊숙한 곳에 오래도록 흔적처럼 남게 된다. 마츠모토 세이초 특유의 서늘한 시선 위로 축축한 산길의 공기와 인간 욕망의 그림자가 겹쳐지며 드라마는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선다. 이것은 범인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다. 한 사람이 평생 잊지 못했던 감정의 흔적을 따라가는 아주 조용한 기억의 여행이다.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조용하지만 오래 마음에 남는 드라마 1998년작 아마기 고개로 걸어갑니다. (1955년) 연말의 열기로 가득한 시즈오카현 누마즈의 한 인쇄소. 社長、西口銀座のチラシ上がりました。ご苦労さん。ジョークさんお願いします。 사장 다지마 타키치는 오래된 미제 살인사건 원고를 교정하던 중 손끝이 멈춰선다. 봉인해 두었던 기억이 마치 어둠 속에서 되살아난 듯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간다. 天城とは伊豆半島のあの天城山のことである。川端康成の名作「伊豆の踊り子」も天城が舞台で、小説が書かれたのは大正15年だという。その年、私もその天城を越えた覚えがあった。 타키치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그 여름의 아마기 고개가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한다. 私は下田からいつも頂上を眺めている天城の山を自分の足で越えるのかと思うと、この山を向こうに越えたら自分の自由な天地が広々と広がっているように思っていた。 15살의 소년 타키치. 그는 부모 몰래 집을 뛰쳐나와 캄캄한 터널 안에서 들려오는 으스스한 바람소리. 불안감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순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스쳐 지나간다. 彼歌にゃか。そんなやる気のねえことでどうするだに。さっさと立ちやれ。光磨かにゃ。売り物になんやつら。タクチー、3日分きゃ残んなかった。ありがとう、かりんとう。 대장간의 거친 일보다 신문 연재 소설을 읽는 시간이 더 행복했던 아이. どうして遅くなっただ。持つんじゃねえよ。どこで油売ってただ。酒行くよ。父ちゃんこんな風だから。母ちゃんとあんたとでちゃんとしなきゃいけないんだよ。それをねは怠けよ怠けよって。たまには酒やめたらどうだね。銭なんかにゃんだよ。今じっと仕事に好きな人送ってよ。母ちゃん、あ、家でも新聞取ってくれないか。探したってないだよ。世の中のこともっと知りたいんだ。本当は本だって読みたいんだけど。バカこぶじゃねえだ。じゃあ中学行っちゃダメかい。このざまあ見て学校どころじゃねえってこと分かんないだか。そんなもん昼間明かり一に読めばええじゃねえか。 하지만 타키치는 이미 어른들의 불완전한 세계를 너무 일찍 알아버린 소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외도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다. 결국 그는 형이 인쇄 견습생으로 일하는 시즈오카로 향하기 위해 몰래 모아둔 돈을 들고 세상 밖으로 도망쳐 나온다. 하지만 소년을 기다리고 있던 건 자유가 아닌 끝없이 펼쳐진 숲과 혼자라는 공포였다.
두려움을 애써 삼키며 길을 걷던 타케치. 허기를 참지 못해 빵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때 うちを飛び出してきたじゃねえだろうがよ。男にはそういう時期もあるけどよ。ほれ、飲めよ。だけど兄さんとこ行って大丈夫なのかね。兄さんはまだ見らないだろう。いくら弟だからってそうそう引き取れるもんじゃないだろう。あ、そうだ、俺ちょっとこっちに用事があったんだ。あまよ。私はまた一人になった。だんだん心細くなり、私は無断で家を飛び出してきたことを後悔し始めていた。おお、下田からか。勉学の死闇がたくってやつか。けどおめえの親だって稼ぎさえありゃおめえを学校に行かせたいとは思ってたんじゃねえのかね。いくつや。15です。そのうち知るな、怖さはさ。トンネルあったろ。はい。潜る前怖かったろ。あれは女なんだ、だから怖い。女も世間も言ってみりゃ出口の見えねえトンネルでね、一寸先は闇だ。闇の向こうに出口があるのかねえのかもわからねえと来てる。ここに何が待ってるか。極楽とは限らねえ、地獄とも限らねえ。だから難しいんだよ。ちょっと休んでっか。自慢大無事我いらっしゃい。何もいらないんだ。腰下ろさせてもらうだけ。枝に我さえないかまあれはどこだ。どこ？熱海のトンネル工事とかあっただろ。 한 포목상은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긴다. 悪いことするな、ああいう手合いだ。気をつけねえとな。 토공을 만나면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불길한 말이었다. ここ寄ってくから、ここで。え？昔ちょっとよ。あ、 긴 여정 끝에 타키치의 발끝은 피투성이가 되어간다. 후회와 외로움 속에 걸음을 멈추려던 바로 그 순간. 그는 마치 맨발의 천사처럼 나타난 한 여인을 보게 된다. 화려한 기모노 차림의 맨발로 길을 걷는 여자 하나. 타키치는 홀린 듯 그녀의 뒤를 따라간다. 兄さんはどこまで行くの？下田まで帰ります。それじゃちょうどいいわ。下田まで一緒に行きましょうね。はい。下田までここから何里ぐらいあるかしらね。10里ぐらいあるずら。じゃあ今夜のうちには行き着かないわね。 그녀는 문득 불길한 예감의 뒤를 돌아본 채 한동안 생각에 잠기고 이내 소년과 함께 시모다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根のコクもすん腕の明かりもすんずん下がり水の流れもよどむ낯선 사람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사방을 경계한다. ちょっくら寄ってかにゃ。兄さんも草履脱いでごらん。裸足の方が疲れないよ。石ころのあとこだけ履けば草履も長持ちしていいよ。どう？気持ちいいです。そうだろ？ひんやりして。はい。ねえ、おいで。自分で。 타키치는 그녀의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처음 느껴보는 묘한 설렘에 빠져든다. 何？いい匂いが。
ごめんね。おしろいだね。 이상하게도 그녀와 함께 있는 동안만큼은 두려움이 사라진다. 夕焼け小焼けの赤とんぼ山の畑の桑の 그리고 하나는 소년에게 말한다. どうして一人で。うちは下田。はい、何をしてるの。鍛冶屋です。そこ継ぐの。僕は鍛冶屋が嫌いです。上の学校に行ってもっと勉強したいんです。で頑張ってゆくゆくは一国一城の主だ。 넌 꼭 한 분야의 주인이 되라는 처음 받아보는 진심 어린 격려의 타케치의 얼굴엔 미소가 번진다. 男ならそれくらいの夢は見ないとね。兄さんがなれるよ。けど親は承知してくれません。お父っつぁん、おっかさんは。 하지만 곧 그는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진짜 이유를 털어놓는다. 今の家は地獄です。だから一日も早く出たくて。 그러자 하나는 씁쓸한 표정으로 중얼거린다. 地獄からは逃げるしかない。 지옥에서 도망치는 수밖에 없어. 하지만 어쩌면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 じっと動かないでいるよりはね。姉さんはどこから？ 하나는 말한다. 벗어날 곳 없는 삶이라 해도 사람은 끝이 보일 때까지 위태로운 희망 위를 달리며 살아가는 点 거다. 々と危ない石の上こんな風に飛んでいつ落ちるか知れないとことにかく飛んでけどやっぱり行き止まりかね。 소녀는 그런 그녀에게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어 나무 위에 올라 빗으로 으름 열매를 따준다.枝だね。 그러나 내려오는 순간 팔에 상처를 입고 만다. バイキン入るとはなんだから。 하나는 조용히 약초를 꺾어 그의 상처를 닦아주고 소녀는 처음 느껴보는 묘한 감정에 마음이 흔들린다. このあけび食べられんのかね。秋になんないと無理ずら。兄さんは物知りだ。 시간이 흐를수록 둘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어느새 함께 노래를 부르며 길을 걷는다. 夕焼け小焼けの赤と 그러나 날이 저물고 터널 근처에 도착한 순간 타케치는 다시 토공과 마주치게 된다. 流れ者のどこずら。ああいうのが悪さするって。 소녀는 필사적으로 하나를 지키려 하지만 하나는 조용히 등을 밀어내며 먼저 가라고 말한다. ここで待ってます。待ってなくていいから先にお行き。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뒤틀려 버렸다. そしてあくる日私は下田の我が家に帰り着いたのだ。それから29年が経っていた。 세월이 흘러 이제는 인쇄소 사장이 된 타케치.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土工と綺麗な女の人のことが書いてあった。社長、 그때 은퇴 후에도 경찰 조직에 남아있던 형사 타지마가 그를 찾아온다. 町の知り合いに話したらここを教えられまして、去年退官しまして今は嘱託というような立場で、自分が関わった昔の事件を資料に残そうと思いましてね。天城山中殺人事件が私には悔やまれまして、事件は 아마기 산미제 사건. 그는 그때의 사건 진실을 말한다. 場所は天城山御領地内、個人所有のものと思えるものを見つけたの。 사건 당시 시모다서 형사였던 타지마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엔 사람의 흔적 대신 누군가의 유류품만 남아 있었다. 付近一帯の捜索をしました。 혹시 재빙소 안에 시신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색을 시작하고 그곳에서 맨발의 발자국을 발견한다. このように数種類の法被があり、荷物の量や状態から
この持ち主は工事現場を渡り歩く流れの土工と推察されます。すぐに手配。はい。その男の死体が見つかったのは月が変わって7月に入ってからでした。 그리고 얼마 뒤에 강하류에서 심하게 부패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된다. でした。しかも水の中に長時間使ってましたから腐乱がひどい。背中のね背中のここに刃物による刺し傷。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고 목격자의 증언 끝에 2명의 용의자가 떠오른다. 墓回りをしていた寺の住職がその日派手な着物の26、7の女が裸足で 맨발에 화려한 기모노 차림의 여자 하나,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던 한 소년. その2人は翌日の29日峠を下り下田方面に行く姿を見られている。29日午前7時頃湯ヶ野の下駄屋の主がその一見娼婦風の女が一人下田方面に行くのを見ていました。少し後に同行していたと思える少年がこれまた一人下田方面に行くのを見た人もいました。 경찰은 먼저 대장간으로 가타키치를 찾아간다. 聞きたいだけだ天城君は6月の28日に天城を越えただね。天城で誰かに会っただか。お菓子屋さんや呉服の行商の人、うん。他にはヶ島というところで引き返した時に女の人と一緒になりました。その女の人とはどこまで？天城のトンネルの手前で別れました。その時女の人は一人で。土工みたいな人に話があると言って何か話してました。 소녀는 자신이 본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고 いや心配にある。この捜査の焦点は女である。まずその女の特定を急ぐ。名前、年齢、徒歩で天城を越えた点、一見娼婦に見えたという証言等から修善寺、長岡、大人あたりの温泉場をゆかりにする人物と推定できる。花のことだとか。今月の28日にここに逃げたっつら。金300円残してドローンですか。 타지마는 술집을 전전하며 하나의 거칠고 흉포한 과거를 듣게 된다. あいつは悪だよ。あいつなら人殺しだってやるよ。私に火箸向けやがって殺されるとこだったんだ。年6月生まれ、茨城県久慈郡出身、生命は大塚花、27歳。 결국 경찰은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선다. いらっしゃい。 수소문 끝에 하나가 이조섬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 来ます。大塚花か。警察だ。 살인범이 잡혔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구경꾼처럼 몰려든다. 그리고 그 속에서 타키치는 다시 그녀를 보게 된다. 하나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한다. どうして私がどこなんか殺すんだ。金目当てずら。一緒に歩いていた少年がその日の夕刻土工に用事のあるというお宮に先に行かされたと証言してるだよ。 하지만 소년의 증언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駒を無一文で逃げ出したはずだ。お宮が28日の夜天城峠を下った湯ヶ野温泉にある古池旅館に泊まって翌朝宿代60銭払ったのはどういうことだ。お金はあの男にもらったんですよ。おいおい、 50銭金が2枚。取ったんずら。あれは話し合いの上で。市場で話し合いしただけで金くれる人間がいるんだよ。笑ったな。分かってんでしょ。1円で。 돈을 받았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침묵한다. 다음 날 타지마는 차가운 음료를 건네며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暑いな。餌でする気。心配すんな。飲め。茨城だろ。奉公に出されたんだよ、14の時。湯沢温泉。 출생지, 떠돌이 생활, 전쟁과 가난,
하나는 지옥 같은 삶을 피해 떠돌아야 했던 자신의 과거를 천천히 털어놓는다. 20歳で年季が明けてね、うん熱海行った。故郷には親の顔なんか二度と見たくなかったよ。それよりは熱海、そこは暖かいらしいって人が噂してたんだ。目の前には海があって温泉もいっぱいあって、とにかく冬だって暖かいって。小さい頃からずっと寒い思いしかしてなかったから。熱海はたったの1年。その後は三島。行く先行く先地獄だった。何しやがった。人の客横取りしやがって。知らないね。新さんだよ。へえ、あんたの客だったのか。ミスったよ。어디에도 마음 붙일 곳 없이 살아온 여자 하나. 前に貸しさえなかったら今でも出てってもらいたいくらいのボロクズなんだ。お前の増えるのは借金と年だけだ。シワも増えるよ。 그녀는 그렇게 세상 끝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 닿을 곳조차 없는 길 위를 끝없이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 さっさと食え。いつまでこんなとこ置いとくんだ。出せ。私が何したっつうんだよ。出せ。開けろ。どうして天城の方に行ったんだ。 그러나 타지마는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그녀를 몰아세운다. どことはどこで会ったんだ。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나는 끝까지 부정한다. 金をもらって別れた。殺したんじゃないのか。 하지만 타지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近くの氷蔵に行った。氷蔵？その氷蔵の氷のおがくずの上に大きさ9文半の裸足の足跡だ。お前が下田街道を裸足で歩いてたことは分かってるんだよ。しかもお前も9文半だろ。 문득 그녀의 머릿속엔 계곡에서 함께 발을 담그며 웃던 소년이 떠오른다. 자신과 꼭 닮은 맨발을 가졌던 아이. その土工は殺された。私じゃないよ。あの夜天城にいたのはその弟お前だけなんだよ。本当だよ。 男に抱かれその後殺して衣類を剥ぎ9時頃だ。違う。おそらく金のことで揉めたんだろう。違う。 감정이 북받친 하나는 결국 울분을 터뜨리고 お前の性分が出た。すると何やらかすかわからんそうじゃないか。 순간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다. 生駒の購買と揉めた時もお前火箸振り回したって言うじゃないか。 그녀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건 그날 소년이 했던 마지막 말이었다. 결국 하나는 모든 걸 내려놓은 듯 조용히 자백한다. 私が殺しました。よく言った。いや、소년과 함께 걸었던 여정을 떠올리며 구슬픈 노래를 흥얼거리는 하나. しかし大塚花は裁判で無罪になりました。自白してからの花はどこか投げやりでどうなってもいいという諦めの様子でした。凶器は川に捨てたと言ったのですがついに発見できず、また自供の内容も曖昧な点が多く証拠不十分ということでその年の12月検事も控訴を断念し無罪放免となりました。 그리고 타지마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난 진범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약 30年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는 끝난 뒤였다. 殺人事件の時効は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시간 속에 묻혀버린다. 타지마는 자신의 잘못된 수사를 후회하고 現場付近の足跡が取れなかったのですよ。犯行当日の夜、現場には大雨が降ってそれを消し去ってしまったのが悔やまれます。それと凶器が何か、その調べが徹底せず特定もできないままでした。それは今でもわかりません。それに天城山中の氷蔵の足跡です。九門藩の小さな足跡を女のものだと決めたのも間違いだったような気がします。氷の上では寒くて眠れな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おがくずが敷いてあっても多分信州で天然氷を作ってる人から聞いたんですが、夏作業の合間に昼寝をするそうなんです。氷蔵にははしごが置いてあるんです。そのはしごを氷の上にこう横に置いて、その上に板を敷くと、まあ簡単な寝台になるわけです。それだと体におがくずがつくこともなく、寒くもなく寝られるようです。天城山中のあの氷蔵にははしごが立てかけてあった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よ。九門藩は何も女だけとは限りません。男の、しかも少年の足にも当てはまる。その少年についてはもっと深く突っ込んでおけばよかったんです。がどうして花は自分が殺したなんて言ったんでしょうね。 왜 그녀는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했던 걸까? 그 의문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あの時歌が気にはなったんです。夕焼け小焼けのってやつ。 타키치의 가슴을 깊게 찌른다. なぜあの歌だったのか。小さくつぶやくように歌っている大塚花はその時だけ純なものを懸命に守ろうとでもしてるみたいで、実は私これを書くにあたって下田に行ってきたんです。鍛冶屋だった少年の家は今観光バスの車庫になって、少年は20数年前に下田を離れていました。その後の日本は戦争に突入しましたからね。ついつい長いよ。これいつ頃出来上がりますか。できれば年内にいただきたいのですが。それでは見ます。よろしく。 그리고 마침내 타키치는 사건 당일의 진실을 떠올리게 된다. 터널에서 돌아와 하나를 찾던 그 순간 소녀는 또다시 어른들의 추악한 세계를 목격하게 된다. 참아왔던 분노는 결국 폭발하고 타키치는 품속의 비수를 꺼내 남자에게 달려든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 남자를 강물로 밀어버린 소녀. 비를 피해 들어간 재빙소. 차가운 얼음 위에 사다리를 눕혀 추위를 견디던 어린 타키치. 그날의 기억은 평생 그의 죄책감으로 남게 된다. 고속으로 가게마시다. 失礼します。ああ。
ただ今でも動機がわからないんですよ。そこには書いてないことで。これはもう 하지만 곧 타지마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다. あちこち転々とした後 하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타키치는 곧바로 노토로 향한다. 료칸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はい朝市はどちらでしょう。あっちやわ。どうも。이른 아침 해산물 시장에서 마침내 그녀를 발견한 타케치. 그는 오래전 그날처럼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라간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안도한다. 私に何か魚を売っていただけませんか。私は広い昆布と岩のりだけでして。ください。家はこの先誰かと。一人土地の人じゃないね。旅行に。どこから？関東の方。私は元茨城。どうしてここに。あったかいとか縁起が悪くてあんな土地の方が良かったんだよ。ここは極楽とは言えないけど、40円。 타케치가 조용히 돈을 건네자 하나는 받지 않겠다며 손사래를 これ 친다. もあげるよ。 それはダメです。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꼭 붙잡는다. 검게 물든 그의 손을 바라보던 하나는 印刷屋なんだ。 과거 자신에게 했던 말을 다시 꺼낸다. 社長さん、一国一城の主だ。 넌 꼭 한 분야의 주인이 되어ありがとう。 조용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お稼ぎよ。 터널 앞에 서 있는 어린 시절의 하나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하다. 고마움과 평생 지워지지 않을 죄책감 속에서 타케치는 끝내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드라마는 긴 여운과 함께 조용히 막을 내린다. 세월은 흘러도 인간의 욕망과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 마츠모토 세이초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려낸 아마기 고개는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 본성의 그림자를 다시 한번 되묻는다. 그리고 젊은 시절의 다나카 미사코와 어린 니노미야 카즈나리의 빛나는 순간은 작품 속 아련한 기억처럼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한 사람의 진실은 고개 너머로 사라져도 그날의 감정만은 끝내 지워지지 않았던 1998년작 아마기 고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레몬신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